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시장에 굉장히 우려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우려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회를 찾고 또 단단한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힘든 주시장 분석해보고 또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요소 함께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어떠한 전략 그리고 좋은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또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정말 많은 정보 중에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노하우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불안한 주시장 공부하셔서 수익 보시라고 교재 2권과 무료 체험권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시장에서 제가 하나의 주식 격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실적이 늘어날 회사의 주가락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미래 실적이 줄어들 회사에 대한 주가 상승은 모래성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락에 대한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아지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위기보다는 기회로 맞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이렇게 얄미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크게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이 전제가 된 조건은 나토 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토라는 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기구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에 가입이 안 되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 상승 우려감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독일이랑 그다음 프랑스가 너무 손해를 봐요. 만약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경우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계속해서 중재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그 어떤 물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남 미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곡창지대면서도 자원지대다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 우려감도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전쟁 우려감,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감, 마지막에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실망 매물에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출회되다 보니까 지금 삼박자가 굉장히 리스크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 지수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665.48%에서 2788.27포인트 정도의 어떠한 단위가 좀 낮은 2800도 못 찍었어요. 이번에는 고점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한 주간 특징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외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화장품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냥 소외되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스암불이라든지 콜마 B&H,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에서 갈 종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섹터들 중에서 그나마 좀 두각을 받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주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소비자 물가, 우리가 체감 물가라고 그러는데 그 물가 관련해서 타이거 농산물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덱스 콩 선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소외주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정치 테마주는 3개월 전에 움직이는 게 맞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움직여요. 예, 그래서 대선 앞두고 변동성 강세인데 이제 3월 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 이때는 파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반응이 늦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위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대외 변수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웅진이라든지 뭐 애니능률, 뭐 덕성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도 이게 유지가 되느냐? 사실 제가 좀 호재 이야기 드릴까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부담 없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만들어졌다. 다만 태의 변수만 안정화되면 된다. 그럼 내 종목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오늘 문의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 02377-063번 문자 샵 3772 보내주시면 내 종목의 앞으로의 향방은 그리고 대변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대변수가 안정화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할 때는 꼭 기억하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러면 전화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핵심 사업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유동성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점점 물이 마르면 물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인탑스고요. 인탑스, 네. 예, 32,500원에 5%를 갖고 있는데, 네. 예,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일부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어제 보니까 다시 이렇게 양봉이 떠갖고 다시 상승할 수 있나 해갖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 해갖고요. 목표가. 네, 32,500원, 비중 5%고요. 그 인탑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뭐 모멘텀이 있으십니까? 아, 예, 그 휴대폰 케이스로다가 실적도 좋고. 네네네. 저번에 SD바이오 사이언스 센서인가 해갖고도 또 뭐 모멘텀 있고 해갖고. 네. 26,000원대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지금 보니까 다시 눌렸다가 지금 다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가 해갖고 추가 배수 가능한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좋은 회사.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회사는 시장이 지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인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회사 자체는 뭐 IT 디바이스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뭐 가전제품 관련해서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 이제 두각을 받았던 부분은 뭐 이제 아까 SD 바이오 센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뭐 패키징 관련해서 또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두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주식은 턴어라운드와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보게 되면 충분히 실적, 뭐 최대 실적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한 7천억, 6,200억 정도, 부채가 한 2천억 정도 굉장히 건실한 기업입니다. 자, 시총이 지금 한 5,323억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본조차도 안 되고 있는 굉장히 PBR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 성장성도 있는데 PBR도 낮다. 그러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모멘텀, 뭐 패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 신탁이 1월 21일부터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종목이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2월 16일 날 외국인 좀 많은 매도 나갔다라는 부분. 근데 그게 마지막 매도가 아니었을까? 대량 매도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5천억 밑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5천억이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총이 한 5,300억 정도 되니까 6% 정도. 그러니까 3만 원 이하가 내려오면은 계속 반발 매수가 들어올 만한 명분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3만 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적정 주가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펄이나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녹록치는 않죠. 그죠? 예, 예. 시장 자체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50% 상승 그러면 한 4만 5천 원, 그러니까 전고 정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시장 자체가 항상 좀 리스크할 때는 전고를 뚫으려면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만 9천 원에서는 매도 포지션, 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포지션 이렇게 하면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시다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가치로 한 4만 5천 원 정도 보지만 시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3만 원대 이하에서 저기 추가 매수 가능하고 지금은 하지 말고요. 네, 지금보다는 또 시장이 네. 또 조금 변수가 있으면 또 시장 가치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3만 원 예. 이하에서 5% 추가 매수 가능할 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우 투자 되십시오. 자, 우리 좋은 종목의 그 가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다.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좋아지면 다시 편승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시장이 좀 힘들어서 주식이 빠지더라도 그럴 때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여오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목은 OCI고요. 네, OCI. 네. 예, 15% 예, 10만 원에. 예, OCI 그다음에 이제 15%를 들고 계시고 매수가 10만 원. 자, OCI 예.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저 OCI를 네네. 그전에 막 많이 저기 막 70만 원 막 그렇게 갔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많이 빠져가지고 관심 있게 보다가 네. 그냥 10만 원 하길래 그냥 들어갔더니 막 빠져가지고 지금 조금 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예예. 지금 10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렇게 크게 손실폭은 아니세요. 요즘에 워낙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 예. 타이밍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 이 종목은 한 2조 5천억 밑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2만 원 밑으로 샀으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샀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시장이 워낙 험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같이 빠졌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부터 예. 보겠습니다. 회사는 태양광 회사입니다. 예,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그 태양광 관련해서 웨이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3분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OCI는 이제 태양광 사업, 신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두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OCI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엉덩이가 조금 무겁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 급등이나 급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차트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밤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은 맞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이고 5일선과 22선이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3만 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말씀하십시오. 그게 언제까지?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으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결국 태양광 이슈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지금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예.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체제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 지금 리스크만 감안한다고 하면 한 두세 달 정도? 예, 그 정도 안에는 포인트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바닥도 예쁘게 잡혔어요. 차트가 잘 만들어졌는데 다중바닥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다. 뭐 손절 라인을 굳이 드리자면 84,000원 드리겠는데 오히려 손절 라인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 13만 원까지는 목표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지금은 그러니까 종목은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 종목은 좋은데 대변수 때문에 이게 딱 지금 시점이고요.
실적주들 위주로 많이 좀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적주는요, 결국은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HMM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종목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메이드요. 네, 위메이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1만 5천 원에 15% 아니 5%요. 11만 5천 원에 비중 5%. 5%. 네. 네. 위메이드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냥 그 게임지구 해갖고 다들 나가서 샀더니 네, 사갖고 사니까. 일부 수익 실현했어요. 아, 잘하셨네요. 네네. 네, 그래 13만 해가지고 지금 단가 낮추는 거예요. 좀 아. 사가지고.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P2E, Play to Earn,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다라는 것에 처음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근데 위메이드가 잘 가다가 이제 좀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좀 빨리 잘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이제 상승하게 된 특별한 계기 중에 하나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그 위믹스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3천억 이상, 적자였던 기업이 1년 만에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본질의 게임은 잘 안 됐고 코인의 가격만의 수익이 났다.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어쨌든 간 P2E라는 생태계를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P2E 생태계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NFT라든지 P2E는 원년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갖고 있는 생태계들도 다시 다른 거래소의 상장과 그다음에 소각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최근에 썬데이토즈라는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애니팡이라는 IP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 중에 예전에 이제 많이 하트 쏘고 이래서 막 이슈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할 때는 아니고, 자, 지금 가치에서 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5조 정도의 가치에서 조금 저항이 보여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3조 6천억. 그럼 3조 6천억이면은 한 40% 정도 여력이 있는데 1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여력은 있다. 그러면 15만 원의 저항이 좀 있으니 한 14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천억 넘었기 때문에 그 펄 10 기준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3조 5천억 밑에, 그러니까 9만 원에서 10만 원 밑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9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수 가능 구간, 14만 원에서는 매도 가능 구간. 그다음에 아마 이제 3월 중순부터 게임 회사들 컨퍼런스 콜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면은 아마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외에 훌륭한 신작들은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시작했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문의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좀 질문 좀 해결되셨나요? 예. 근데 이거 뭐 금방 얼마 걸리나요? 한참 걸리나요? 지금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차트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차트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급반등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지금 게임주들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좋아진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변동성 분명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경하이테크요. 네, 33,000원에 10%예요. 37,000원의 비중 10%고요. 33,000원에 10%예요. 33,000원에 10%고요. 네, 지금 이제 종목 갖고 계시는데 혹시 세경 하이테크고요. 33,000원에 10%인데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그때 한참 삼성에 좋다 그러고. 예, 좋다 할 때 들어갔는데 네네. 전체는 올리고 성공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잘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높은 데서 물린 것 같아서. 네네.
한번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테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중에서도 이제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IT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관점, 풀이가 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이 조만간에 또 삼성 그 라인업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못 쓰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거든요. 이런 어떤 힌지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필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독점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어두운 터널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대 실적이 워낙 안 좋았다가 21년대 좀 더 좋아졌어요. 22년대는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 시총도 지금 2,698억 정도면 무난합니다. 무난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제가 왜 차트가 예뻐졌다고 그러냐면 대부분의 종목 차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만 아니었으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급반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민감한 거지 쌍바닥 찍고 양바닥 딱 찍으면서 차트가 딱 이렇게 되면 이제 우상향 패턴이거든요. 자, 근데 종목적으로는 아직은 지금 33,000원이신데 33,000원이 거의 정고점이거든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오면은 일단 매도. 더 갈 수 있어도 그 자리가 시총 기준으로 한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본전까지는 올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매도하셔서 다시 25,000원 이하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3,000원이면 거의 목표가 수준이기 때문에 33,000원 전량 매도. 자, 손절 라인은 21,000원 드리겠는데 뭐 손절 라인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 33,000원 제시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2,500억 구간, 현재 지금 시총이 2,600원이니까 10% 뺀 한 21,000원 이하에서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 33,000원은 전략 매도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갈까요? 세경 하이테크 차트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변수만 없어지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네. 자, 시청자님 항상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은 참 좋은데, 근데 안 간다. 이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차트는 참 잘 만들어졌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머니투리 13,000원 40%요. 13,000원의 비중 40%. 뭐 갤럭시아 머니투리를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내려왔길래 들어갔는데요. 네네. 더 많이 빠지네요. 요즘에 이제 종목이 좋아도 시장이 빠지면 또 민감하게 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갤럭시아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기업 어떤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효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청자님 공부 많이 하시고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갤럭시아 이름 들어가게 되면 효성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올라가게 된 케이스는 NFT에 대한 부분이랑 전자결제, 뭐 거래소, 뭐 이런 쪽의 이슈가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 주주가 효성 ITX입니다. 효성그룹이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았습니다.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았고 그다음에 다 영업이익도 재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800억 단 정도의 매출액이 유지가 되어 있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은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되면 한 7, 80억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좀 부채보다 적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유동부채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부채가 많을 때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부채 많은 종목들은 좀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채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시총이 현재 한 4천억 밑으로 내려오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단위는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거의 뭐 4천억 단위거든요. 근데 저항이 좀 자꾸 만들어지는 자리가 12,500원에서 5천억 단위예요.
근데 예. 한 5천억 단위 자꾸 저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NFT 거래소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NFT 거래소 한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그래고 엊그제 좀 올라가다가 네네. 그 차트도 기가 막힙니다.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13,000원에서 지금 40% 갖고 계시잖아요. 30% 물량 정리. 그리고 10%는 18,000원에서 전량 정리 제시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8,000원 제시 드리는데 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13,000원에서 40% 정리, 18,000원에 10% 정리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성우 투자 되십시오. 사실 종목이 참 좋은데 빠지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다 똑같죠? 5일선과 21선을 탁 돌려놨어요. 여기서 조금만 시장이 좋아지면 탁 날아가는데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다 똑같죠?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두산중공업이고요. 18,200원, 20%입니다. 두산중공업 18,200원 비중 20%. 최근에 들어가셨나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제입니다. 네. 네, 들어가기 위해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원자력 발전이 아마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산중공업 하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입니다. 사실 원전도 지금 결국은 그린 에너지 속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진을 맞춰야 되거든요. 마진 맞힐 때는 원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슈 첫 번째.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이제 조선 관련된 이슈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선 관련돼서도 사실은 모멘텀이 있고 작년도에 그 무역 수지 지표를 보게 되면 조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산중공업이나 이렇게 해운주들이 국방 관련주로 원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기 때문에 전쟁 이슈일 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부분도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이제 2020년 어두운 터널 1,500억대 영업이익을 나오다가 1조 클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1조 그룹에서 한 8조 7천억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한 10조 위에는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0조 위라고 봤을 경우 지금 자리에서 한 15%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제가 2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저는 적정 주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저항과 지지 저항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차트가 뚫렸죠, 21선을. 자, 22,000원에서 3,000원 목표가 제시되겠습니다. 22,000원에서 뭐 50% 매도, 23,000원에서 전량 매도 전략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차트상 보더라도 찾고 지금 반발 매스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구조 밑은 괜찮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다음 22,000원에서 3,000원은 매도 전략. 손절 라인은 15,000원을 좀 제시드리겠는데 물론 앞으로 미래가 두산중공업 훨씬 더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대응적 전략으로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매도하시고 나중에 똑같이 지금 시장에 매수 잘하셨거든요. 또 18,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000 밑에. 네, 밑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가격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들 항상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방위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수많은 종목 중에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입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로 여러분들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 제가 그랬죠. 정보를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갖고 뉴스를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 지금은요. 차트만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발빠르게 정보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SK 바이오스 오늘 50%예요. 50%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22만 원, 이때 25만 원 매도를 놓쳤거든요. 네네네. 직장을 회의하다 보니까 그대로 쭉 빠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네. 되는 건지.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 부분 한번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전 두 가지를 되게 좋게 봅니다.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두 번째는 SK 바이오 그룹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SK 케미칼에서 물적 분할되면서 완전히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회사 자체가 성과가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든든합니다. 자본이 든든하다라는 건 언제든지 성과를 또 한번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사실 이게 지금 5천억인데 그러면은 100배면은 한 50조 정도까지도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SK바이오로직스가. 근데 원래 매출액 곱하기 100이 바이오주의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50조 정도 잡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총이 11조 정도 되거든요. 그 11조면 전 25조까지의 가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 3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무리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워낙 바이오가 요즘에 안 좋잖아요. 그냥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시청자님 좀 단기로 보셔야 되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좀 그 단기 넘어서 중장기 쪽으로 보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충분히요. 예. 네. 25만 원 일단 비중이 많으시니까 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네. 25만 원의 반 정도 정리하시고 30만 원의 반 정도 정리하고 나중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회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다시 예전에 삼성바이오스도 확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온 정도 가치면요.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예,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종목이 좋은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해성 TPC이고요. 네. 매수 단가는 8,98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해성 TPC라는 종목이고요. 해성 TPC를 뭐 특별하게 들어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승강기라든지 그쪽 분야 감속기에서 이제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고 이제 이 기술로 또 뭐 로봇 쪽 분야로도 좀 유망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네.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성장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좀 반영되는데 개선되는 데 있어서 대외 환경들이 좀 뭐 금리 인상 문제나 아니면 전쟁 이슈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요즘 시장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종목들이 가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 싶어서 한번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응도 좀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공모가를 제일 먼저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 공모가가 26,000원 좀 잡혀 있었네요. 예, 그거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성 TPC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관련해서 이제 감속기 관련된 핵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도 두각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신성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시장에서는 아직 성과보다는 기대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700억 정도의 시총을 형성되고 있는데 307억의 자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공모가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26,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공모하고 나서 13,000원으로 이제 2분의 1이 나눠지게 되죠. 왜 그러냐?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공모가는 13,000원입니다. 근데 13,000원 밑에서 지금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0원에 한 2분의 1 가격이면 6,500에서 7,000원. 요 정도 자리에서는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 종목은 13,000원을 도전할 겁니다. 13,000원을 도전하는 게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공모가를 뛰어넘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원래는 상장하기 어려운데 상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치평가가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특례 상장 조건으로 인해서 공모가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7,520원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시장이 조금 턴어라운드만 되면, 그러니까 대변수만 없어지게 되면 13,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목표가는 13,000원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고 손절 라인은 6,000원 밑으로는 손절 라인 드리겠는데 거기가 이제 뭐냐면 공모가 대비 6,500원이 반인 자리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해자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7,000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 추가 매수한 물량은 정리하신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7,000원 이하에선 추가 10% 매수 가능. 어쩔 수 없이 대응되면 6,000원이지만 그거는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다. 근데 공모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반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다 해결되셨나요? 네,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어쨌든 해결책을 또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너무나 두려워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또 항상 일요일마다 강의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할 테니까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같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종목 AS랑요. 그다음에 종목도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AS 먼저 가겠습니다. HRS라는 종목. 이거 이제 그건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갔어요. 원래 그 모멘텀은 아니었는데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원전 이슈랑 방산 이슈가 있습니다. 실리콘 막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화생방 할 때 쓰는 그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고무장갑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실리콘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수혜주로 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또 매수 가능한 종목이기도 하죠.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언제든지 매수 가능 구간. 지금 자리에서는 또한 지금 자리는 또 매도 한번 하고 또 6,000원 밑에서는 박스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저기 제가 바닥일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CNT 도전제입니다. CNT 도전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이런 분리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또 제가 또 관심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이 게임주들 악성 다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최악의 리포트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지갑의 업체도 인수했습니다. 굉장히 잘 인수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해보는 거는 모두의 마블입니다. 모두의 마블이 뭐냐면 우리 부루마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주사위를 던져서 땅에 돋달하면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여기 도달하면 나한테 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중적인 게임이라는 거죠. 이거를 NFT화 했고요. 메타버스화 했기 때문에 일단 IP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제 NFT화 게임은요. 결국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1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만 원은 제시드릴 것 같습니다. 좀 종목 자체가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라 지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총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지금 조단위 이상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게임 엔진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게임 엔진이라는 게 뭐냐? 카페24처럼요. 어떠한 우리가 그 무언가를 만들 때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런 어떤 그 모델링이 있잖아요. 복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도깨비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좀 화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94,000원. 이건 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금 아직 좀 행보기가 좀 남을 수도 있으니까
네, 94,000원 정도. 목표가는 12만 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지만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항상 함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여러분들께 뭐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비밀번호 74개입니다. 여기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있는 정보 중에서 봐야 될 정보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의 숨겨진 비밀법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강의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준명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대변수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참 얄미워요. 네. 얄미운 사랑이 아니라 얄미운 주식입니다. 그 게임 리포트도요. 제일 안 좋은 날 기관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덜덜덜 떨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부분을 같이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전 메타버스 70%, 2차 전지 20%, 제약바이오 10% 본다고 그랬죠? 그 부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수급 매매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7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 번째, 미래 성장 종목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지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꼭 정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식 종목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성장을 계속해야 돼. 성장이 멈추는 순간 하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적이 근데 급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넷마블을 말씀드릴 때도 모두의 마블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 재매수 확인. 저는 역으로 얘기 드립니다. 외국인 기관이 꽉 차 있으면 항아리가 다 찼어요. 더 채울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고점에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걸 딱 사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내가 사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부터 외국인 기관이 매도합니다. 왜? 항아리가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 기관이 고점에서 매도했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닥보다 순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단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항상 반대로 되는 겁니다. 자, 주체가 뚜렷한 곳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종목 상담 드리다가 이거는 투신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주체를 찾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저는 기법과 내용이 항상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강도 파악하고요. 프로그램 매수 종목으로 확인하는데 시장 주도주 위주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싫어하는 종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입니다. 올라가면 신용 크레딧은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잖아요. 잠재적 매도 물량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단기 상한가 종목은요. 오히려 전 제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채 비율 높은 종목. 제가 부채 비율 높은 종목은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환사채나 증자가 많은 종목은 또 제외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매도 물량이고 리스크죠. 벌점 점수 7점 이상도 조심하셔야 돼요. 불성시 공시법인이니까.
그다음에 6번째는 최대 주주 담보권 종목도 고민해야 됩니다. 왜?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악성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리포트 호재 종목도 고민해야 됩니다. 왜? 반대로 가는 게 더 좋을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다 할 때는 벌써 오픈이 다 된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다시 고개를 들리는데 요즘 이런 차트들 너무 많아요. 자동차 관련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자, 이런 수급을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은 한 달간 매도합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를 왜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슬슬 다시 담잖아요. 항아리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포트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빈집털이. 외국인과 기관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닥에 있지만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넷마블. 제가 오늘 모두의 마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쫙 하락했어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좀 매수했어요. 기관은 연기금이 매수합니다. 연기금 매수한다는 종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 대신에 빠르진 않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죠? 연일 이제는 순매수 포지션 조금씩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매도한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이제는 항아리가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종목. 포트는요. 나가게 되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제가 그랬죠. 항상 이슈와 모멘텀을 중시 여겨라. 펄어비스, 도깨비 모멘텀 기대감인데 펄어비스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내려온 주체를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63만 주 팔았습니다. 기관이 10만 주 사는데 기관 중에 누가 사요? 연기금이 사죠. 참 신기한 게 게임이 그렇게 나쁘대요. 근데 연기금이 사요. 그리고 기타 금융 은행이 삽니다. 투신도 사요. 자, 외국인들만 돌아서면 이 종목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기다리는 건 누굴 기다려야 돼요? 아, 외국인이 다시 한번 나갔던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럼 외국인 기관이 돌아오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수매수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매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뒤트름을 따서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웹젠, 뮤오리진 3라는 건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이거는 개인들이 팔았어요. 오히려 역으로. 쫙 파는데 주가는 계속 밀리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요. 35만 주 남고 7만 8천 주 남았어요. 자, 연기금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쪽에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게임 안 좋다면서요. 근데 왜 들어오냐고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죠. 자, 뭐라고요? 수급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죠. 자, 위메이드 아까 질문 주셨는데 게임 플랫폼 생태 기대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안 좋긴 안 좋았죠. 게임 본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량 매도가 났어요. 버틸 수가 없죠. 외국인이 막 33만 주, 32만 주, 10만 원짜리를 막 그냥 시장가로 프로그램을 매도합니다. 이럴 때는 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23만 주, 3만 9천 주인데 그 다음부터 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월 14일부터 담기 시작하잖아요. 10만 주, 4만 5천 주. 그러면서 사모펀드 들어오면서 연기금 들어오죠. 자,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성 매물 나오면서 근데 나갔으면 계속 나가야지. 다 나간 거예요.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자, W게임즈. 예, 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외국인이 담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담을 수 있을 때 주식에 대한 흐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언제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최고의 흐름들 함께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성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